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50대 초반에 대한 백신 접종 예약이 진행되고 있지만 예약 때마다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접속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시스템 오류가 이처럼 반복되면서 앞으로 원활한 예약을 위해선 외부에 맡기는 방법까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민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녁 8시에 맞춰 예방접종 사이트를 연 67년생 김상원 씨. 2시간 넘게 시도했지만 접속자가 몰려 예약에 실패했습니다. 새벽 3시에 다시 접속했지만 이번엔 대상자가 아니라는 문구가 뜨면서 결국 예약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아침 9시 세 번째 시도 끝에 비로소 예약에 성공했습니다. 50대가 처음도 아닌데 이게 너무 소홀했는지 대상자가 아니라는 멘트까지 뜨니까 이제 더 황당했죠. 이런 혼선이 이어지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시스템을 우회해서 예약할 수 있다는 방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컴퓨터 그 자체 환경을 날짜를 조정을 하라고 누가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그걸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되던데요. 지난주 50대 후반 예약 때도 혼란을 빚자 정부는 이번엔 신청자를 연령별로 분산하고 시스템 점검도 사전에 벌였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일정, 방법 이런 것들이 좀 예약을 저희가 매번 개통을 하면서 조금씩 바뀌다 보니까 세심하게 그 시스템 코드들을 좀 정교하게 확인하지 못한 점에서는 어제 저녁 8시에 시작된 50살에서 52살에 대한 접종 예약도 접속이 지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민간 업체들의 도움을 받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굉장히 초보적인 실수인데 그것이 걸러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솜씨 있는 개발자들을 많이 끌어모아서 일단은 대량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서버 접속 부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도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되도록 개통 직후 시간대를 피해 접속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을 아직 하지 않은 50대 연령층에 대해 오늘 밤 8시부터 사전 예약이 진행됩니다. 24일 저녁 6시까지 사흘 동안 진행되는 이번 접종 신청은 예방접종 사전 예약 인터넷 사이트와 질병청, 지자체, 콜센터 통화를 통해 할 수 있고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비수도권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지자체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올리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6개 시군이 거리 두기 3단계를 올렸고 부산도 오늘부터 3단계가 적용됩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경남은 김해시와 거제시, 함안군에 이어 창원시와 진주시, 통영시가 거리 두기를 3단계로 높였습니다.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6곳이 거리 두기 3단계입니다.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6명으로 김해와 창원에서 각각 26명과 25명이 나왔습니다. 경남은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8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해 유흥주점과 관련해 일부 확진자들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알파 변이 바이러스를 포함해 지난 일주일 동안 김해와 창원 등 6개 시군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방역 당국은 확산 범위가 넓은 집단 감염에 대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간주하고 대응할 계획입니다. 무증상 감염자의 집단 감염으로 인한 N차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잠깐이라도 방심한다면 언제든지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시도 거리 두기를 3단계로 높였습니다. 유흥조정과 미용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소규모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에서는 신규 확진자 97명이 나와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하루 동안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주말까지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4단계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몰리고 있는 제주는 3단계를, 강릉은 4단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피서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해수욕장에 야간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미국 신규 확진자 가운데 델타 변이 감염이 8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소 추세를 보이던 사망자 수도 증가세로 돌아섰는데요. 백악관과 미 하원에선 백신을 다 맞았는데도 확진되는 돌파 감염이 발생해
긴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델타 변이에 감염된 이들이 신규 확진자의 83%로 급증했습니다. 7월 첫째 주만 해도 절반 수준이던 델타 변이 감염 비율이 2주 만에 30%포인트 넘게 치솟은 겁니다. This is a dramatic increase up from 50% the week of July 3rd. 미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은 지금까지 발견된 어떤 변이보다 델타 변이가 압도적으로 감염력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미 44개 주에서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2만 7천 명을 기록해 2주 전보다 2.5배가 급증했습니다. 하루 평균 사망자 수도 200명을 넘어서며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 접종을 완료한 백악관 관리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보좌관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은 둘 다 증상이 가볍다고 설명했습니다. We know that there will be breakthrough cases, but as this instance shows, cases in vaccinated individuals are typically mild. 델타 변이와 돌파 감염 속에서도 미국 성인의 30% 이상이 여전히 백신을 맞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은 결국 백신을 맞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 때문에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는 상당 기간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오전에 나옵니다. 드루킹 일당이 만든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에 김 지사가 참관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민철 기자입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오전 나옵니다. 특검 기소 약 3년 만입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말부터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포털 사이트의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드루킹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댓글 조작 혐의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를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입니다.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적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유죄로 인정된 댓글 조작 공모 혐의의 근거인 킹크랩 시연 참관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김 지사는 댓글 조작을 전혀 몰랐으며 시연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 2심은 드루킹의 진술과 킹크랩 로고 기록 등을 종합할 때 2016년 11월 김 지사가 시연을 참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반차를 내고 관사에 머물며 선고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한다면 김 지사는 지사직 상실과 함께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형 종료 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공수처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자택과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의혹들에 이 비서관이 관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건데요. 어제 청와대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오늘 다시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예정입니다. 보도에 천효정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수처 수사본부는 어제 이 비서관의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 관련 윤중천 면담 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비서관은 주요 사건 관계인이라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 비서관이 면담 보고서 작성과 유출에 관여했는지, 이른바 청와대 윗선의 개입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일 이 검사와 함께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면담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검찰 수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이 비서관 자택 압수수색과 동시에 이 비서관의 청와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지만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청와대가 이 비서관이 자택 압수수색 때문에 청와대에 있지 않아 자료 제출이 곤란하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압수수색 절차를 재개할 예정이라며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이 비서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한 만큼 관련 자료 확보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비서실 등은 국가보안시설로 업무 특성상 관련 법률에 따라 임의 제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해왔다면서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자 지난 1일 사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 등의 범행으로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백인성 기자입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수익이 보장된다던 옵티머스 펀드, 공공기관 매출 채권 등 안전자산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등이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끌어모은 돈은 1조 3천여억 원. 하지만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고 김 대표 등은 투자금을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김 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25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대주주의 이모 씨 등 운영진에게도 징역 3년에서 8년 등 모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로서 갖춰야 할 성실 의무와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대규모 사기와 자본시장 교란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문서 위조와 증거 인멸을 저질렀고 안전상품으로 믿은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줘 피해 금액이 얼마나 회수될지도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피해액 가운데 절반가량인 5,500여억 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은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다퉜던 것들은 거의 다 인정이 됐고요. 좀 과한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수산업자를 사칭해 유력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 사건 알아봅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김 씨 부하 직원을 시켜 김 씨가 변호인과 나눈 대화를 녹음해 오도록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녹음을 종용한 경찰관을 직무 배제했습니다. 방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는 금품을 내놓으라며 복수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의 부하 직원 A 씨는 이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에 지난 4월 체포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A 씨를 조사한 경찰관이 A 씨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 변호를 맡고 있는 이모 변호사와 대화하는 내용을 모두 녹음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모 변호사는 KBS와의 통화에서 A 씨가 나를 만났을 때 경찰이 녹음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로부터 변호사 발언을 녹음한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2달 뒤 A 씨 본인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 같은 경찰 수사 방식은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억압된 상태에서 녹음을 종용했다면 직권남용 혐의나 강요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서울경찰청으로 불러 조사했고 업무에서 배제시켰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녹음 요구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경찰 수사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당초 수사 대상인 사기 혐의 외에도 유력 인사 금품 제공 혐의를 수사할 목적으로 변호사 입회 없이 조서도 쓰지 않은 채 관련 진술을 받았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조사 내용을 조서 대신 공문서인 수사 보고서에 기록해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오늘 오후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어제 일본에서 미일 외교차관 회담을 가졌고 오늘 오전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 이어 모레는 최종권 외교부 1차관과 제9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 대화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전략 대화에서 양측은 한미 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라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과 단체 협약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3년 연속 쟁의 없는 무분규 타결입니다. 이정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17차 교섭에서 올해 임금과 단체 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파업 없이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낸 건 2011년에 이어 10년 만에 두 번째로 3년 연속 쟁의 없는 무분규 타결입니다. 하지만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노조가 정한 성실교섭 마지막 날 밤 늦게까지 노사 협상은 정회와 휴회를 되풀이했습니다. 잠정 합의안에는 기본급 7만 5천 원 인상, 성과급과 경력금 200% 플러스 580만 원 지급, 전통시장 상품권 10만 원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노조가 요구해온 정년 연장과 해고자 복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미래 고용 안정 방안에 대해선 국내 공장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신산업 등을 준비하고 고용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파업을 하지 않고 타결이 된 데는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상황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업계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는 점에 노사가 공감해 갈등보단 상생을 택한 겁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27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올해 임단협은 마무리됩니다. KBS 뉴스 이정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가 전일 미국 증시의 반등에 힘입어 동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 역시 개인의 사자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5.41포인트 상승한 3238.11에 코스닥은 3.62포인트 오른 1047.26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요 지수가 전날의 낙폭을 회복하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도 개인이 매수에 나서며 상승 출발했습니다. SK머티리얼즈가 하반기 고성장이 지속될 거란 전망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고 현대차와 기아가 반도체 대란에도 2분기 역대급 실적이 전망되면서 동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휴젤은 전날 삼성 측이 휴젤 인수 전에 불참을 공시하면서 3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48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일본의 한 폐기물 처리 회사가 반입한 폐기물을 99%나 재활용하고 있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기업이나 가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판매하는 가게입니다. 낡은 태양광 패널은 테이블로, 골프 퍼터는 코트거리로 변신했습니다. 복고풍 시계는 오브제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 가게를 운영하는 곳은 일본의 한 폐기물 처리 회사. 가정에서 나오는 대형 쓰레기나 기업의 산업 폐기물이 매일 60톤 정도 들어오는데 이 가운데 상품성이 있는 것을 엄선해 판매합니다. 또 상품성이 없는 것도 분해해 소재나 부품으로 판매합니다. 수명이 다한 에어컨을 분해했더니 구리와 노쇠, 플라스틱 등 13종류나 되는 재활용 재료들이 나왔습니다. リサイクルはもうその魔法の器みたいなものはなくて分別をしっかりできるっていうことがリサイクル率を上げる最短のルートなんですよね。 재활용되지 않은 쓰레기는 전체 폐기물의 불과 1% 정도. 그러다 보니 이 회사는 다른 업체의 재활용 노하우를 전수하는 컨설팅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다른 모든 지역처럼 독일에서 해파리에 대한 이미지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당연히 상상하기 힘듭니다.
네. Never ever. 그런데 독일 라이프니츠 열대해양연구센터는 슈퍼푸드로서 건조된 해파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Quallen bestehen zu 97% aus Wasser, aber das, was übrig bleibt, wenn die Qualle getrocknet ist, hat sehr, sehr interessante Bestandteile. Es ist ein tierisches Protein mit vielen essentiellen Aminosäuren. 연구소는 보름달물 해파리 등 여러 해파리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특히 열대 맹그로브 해파리는 수족관에서도 키우기가 쉬워 미래 식량으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고 말합니다. Wo sie schwimmen kann. Bei der Qualle ist es so, dass sie zufrieden ist, wenn sie am Boden bleibt und einfach pulsiert und schön viel Licht abbekommt. 적절한 가공 기술에 요리법이 더해지면 해파리가 인류 식량난의 해결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발 2,000m나 되는 중국 신장 저수현 저수초원. 고산지대다 보니 이곳에서 사육되는 말을 저수 천마라고 부릅니다. 천마는 몸 길이 148.3cm에 몸무게 400kg이 넘는 준마입니다. 중국은 저수 천마 보호센터 3곳을 운영할 만큼 천마를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수현에는 천마가 12만 마리가 있고 번식 가능한 암컷 말도 5만 마리나 됩니다. 천마를 보호하는 일환으로 천마제가 29년째 열리고 있습니다. 천마제의 백미는 말 수만 마리가 시원스럽게 강가를 달리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서부 영화에서나 봄직한 말들이 초원을 질주하는 장관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입니다. 骑行技巧队穿着他们专门用于表演的服装，排成一个整齐的队列，已经进入了赛马场。 시속 80kg 속도로 달리는 천마 위에서 위험천만한 묘기를 선보이는 마술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다양한 볼거리로 입소문이 난 올해 천마제는 오는 10월까지 계속됩니다. 파키스탄 북동부 라오르에서 나름 명성을 얻고 있는 동물 박제사 자둔 씨. 동물이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는 박제 전문가인데요. 최근 고양이와 개 같은 반려동물이나 앵무새, 공작새 등 평소 아끼던 동물들이 죽으면 이를 박제하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ये मेरा पेट है ये तकरीबन कोई 5-6 साल से मेरे पास था तो ये बड़ा एक फ्रेंडली हमारा पेट था बच्चे इसके साथ बड़ा मनहूस हो चुके थे और ये बच्चों के साथ 박제를 위해 사체에 우선 부패 방지용 약품 처리를 합니다. 이어 동물의 주요 근육과 혈관까지 정확하게 석고와 플라스틱, 종이와 솜 등을 채워 표현하고 그 위에 얇게 벗긴 가죽을 입히는 복잡한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मैंने ये अपने बड़ों से सीखा क्योंकि 1918 में मेरे दादा ने ये काम स्टार्ट किया था क्योंकि वहाँ पे लाहौर ज़ू में एक 작업은 쉽지 않지만 자둔 씨는 무엇보다 아끼는 동물을 잃은 이들의 슬픔을 달래준다는 차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중국 중부 지역에 있는 허난성 곳곳에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정저우시에서는 어제 시간당 2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로 지하철 내부에 물이 차 12명이 목숨을 잃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베이징 이랑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물이 사람의 어깨까지 찬 곳. 천장에 매달린 손잡이를 보고 나서야 이곳이 지하철 내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객차 한 승객들도 위태롭게 좌석 위에 올라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现在是晚上的8点35分。我们看到消防救援人员已经在现场了，一个一个的在救援。 역사로 끊임없이 물이 흘러들어오고 사람들은 이미 하천이 돼버린 철로 옆으로 간신히 빠져나갑니다. 도심 곳곳은 그야말로 물바다가 됐습니다. 빠르게 불어난 물에 사람들이 손쓸 틈도 없이 떠내려가고 한편에서는 유속에 휩쓸려간 여성이 간신히 힘을 합친 사람들 손에 구조됩니다. 주차됐던 차들은 맥없이 도심을 떠다닙니다. 허난성 지역 곳곳에 어제 오후 시간당 최고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치입니다. 특히 지난 17일부터 사흘 동안 정저우 연평균 강수량인 620mm에 가까운 610여 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로 현재까지 1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또 14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우리 돈으로 약 130억 원 정도 경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저우 지하철 전체 라인은 현재 운행이 중단됐고 일부 지역에선 가스와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오늘 밤까지 허난성 일대에 폭우가 계속될 것이란 기상당국의 전망이 나온 가운데 비 피해는 계속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랑입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우주 관광에 성공했습니다. 수백억 원을 지불한 유료 관광객을 태운 첫 상업 우주 관광이기도 한데요. 최근 불붙은 세계 부호들의 우주 관광 경쟁이 곧 사업화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We are about to go to space, everybody. 2, 1. 민간 우주관광 로켓 뉴 셰퍼드5가 우주를 향해 올라갑니다. 시야 밖으로 사라지는 우주선 안에서 탑승한 관광객들이 탄성을 지릅니다. 106km 상공, 우주 가장자리까지 날아오른 로켓은 무중력에 가까워지는 체험을 관광객들에게 선사한 뒤 이륙 10분 만에 착륙했습니다. 우주관광의 기획자이자 탑승자는 세계 최고 부호이자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 로켓 개발은 베이조스가 세운 우주관광기업 블루 오리진이 맡았습니다. 어린 시절 우주비행사 시험에 붙고도 여성이어서 꿈을 이루지 못한 80대 여성. 표값으로 수천만 달러를 내고 첫 유료 우주관광객이 된 네덜란드 부호의 10대 아들이 함께 우주관광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The most profound piece of it for me was looking out at the Earth and looking at the Earth's atmosphere. Every astronaut, everybody who's been up into space, they say this. 9일 전 역시 우주관광에 나섰던 영국의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의 선수를 뺏기긴 했지만 조종사 없는 자동 제어 비행, 20km 더 높았던 비행 고도 등을 자랑했습니다. 여행 전 과정은 생중계됐습니다. 우주관광 산업에 새 역사를 썼다. 미국 언론들의 평가입니다. 블루오리진은 곧 우주관광 티켓 판매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고 9월에는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민간인 우주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주관광 산업 선점을 위한 부호들의 경쟁에 불이 붙은 모양새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한국 미술사 최고의 걸작들이 오늘부터 일반에 공개됩니다. 사전 예약을 통해 관람할 수 있는데요. 겸재정선의 인왕 제색도부터 이중섭의 황소까지 주요 작품들을 정현욱 기자가 생생히 담아왔습니다. 장마가 지나간 직후 바로 이맘때의 인왕산. 단색의 먹으로도 유럽 인상파 그림 못지않은 입체감과 색채감을 표현한 한국미술사 최고의 걸작입니다. 삼국시대에 제작된 토우장식 그릇 받침대. 뱀과 개구리의 필사적인 추격전은 1500여 년 세월이 무색할 만큼 역동적인 광경입니다. 지금도 흉내낼 수 없다는 조선의 순백색. 사발 바닥에는 궁궐이나 관청에서 관리했다는 표식이 생생히 남아있고 고즈넉한 청아가 여백을 채우기도 합니다. 소보다 더 소 같다는 이중섭의 대표작. 붉은 배경의 황소가 콧김까지 느껴질 만큼 강렬한 힘을 담고 있다면 전신을 드러낸 흰 소는 우직하고 성실한 조선의 민중을 상징합니다. 6.25 때 피란을 떠난 화가 장욱진이 특별히 아꼈다는 정감 넘치는 소품과 해방 직후의 풍경을 추상미술로 녹여낸 김한기의 미공개 유화까지 기증작 23,000여 점 가운데 135점이 일반에 공개됩니다. 명품 중에 명품이라는 점, 또 그래서 한국 근현대 미술사를 새롭게 지필하게 하는 장점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건희 컬렉션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오는 9월 26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내년 3월 13일까지 사전 예약을 통해 관람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현욱입니다. 어제 기상청에서는 올해 장마가 지난 19일에 끝났음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말인즉 앞으로 더욱 더워질 일만 남았다는 건데요. 중복인 오늘 그야말로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와 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낮에 고양시가 38도, 서울과 춘천, 대전이 36도, 광주는 35도까지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오늘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여름 건강 보양식을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낮 기온이 35도를 오르내리며 최고 폭염과 함께 밤더위도 나날이 심해지겠습니다. 이 대도시와 해안지방, 제주도에서는 밤에도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며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나기 소식도 없이 전국이 맑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동풍의 영향으로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40도에 육박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최대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 지방은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면서 백사장을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